전략적 투자 시간입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도 우리 시장 힘은 여전히 강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빨간불 지켜내주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은요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불안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계속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는 게 우리 시장입니다. 네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글로벌 시장 쫙 펴놓고 비교를 하더라도 한국 네네. 증시의 매력도가 가장 크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죠. 지금 뭐 6천, 7천 여러 가지 시나리오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코스피 지수 상단을 어디까지 보십니까? 아주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네. 상단에 대해서 그냥 염두에만 두고 있고 네. 이 정도쯤의 상승 속도면 어느 정도쯤 되면은 이제 정말로 부담이 많이 될 거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쯤 되면은 우리가 다른 디스카운트 요인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니까 네.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들은 좀 있다고 치고 지금 현재 이제 밸류가 정상화되는 과정 부분이 반영됐을 때 고점은 어느 정도일 거냐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6천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시권에 지금 네.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6천이라고 해봤자 지금으로서는 이제 사실 20%도 안 남은 그런 상승인 거잖아요. 20%도 사실 되게 높은 건데.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은 주요 업종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실적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도 계속 실적이 상향 조정돼 왔고 뭐 앞으로도 이게 어느 속도로 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2027년 정도까지의 이 전망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밸류는 피어 대비해서 너무 싸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고 이미 26, 27년에 그 엔비디아의 관계에서 우리가 물량이 확보돼 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가격의 상승도 올해 한 3분기까지는 그 반도체 쪽에 이 각 반도체 가격이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모멘텀이 확 꺾이기 전까지는 아마 그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좋은 상황을 유지할 거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 우리 실적 가시성이 높은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또는 업종들 말씀들 많이 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다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당연히 지금 이거를 포모라고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하시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나는 정말 이거 무조건 안 사면 안 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안정감은 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여전히 수급이 계속 지금 우호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국내 개인 수급이 네. 그리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역시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에 조금 더 관심을 높이는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히려 외국인들이 단기 투자하다가 너무 비중이 높아지면 그것 빠지면 나가고 이럴 때 이제 개인들이 사는 이런 맞아요. 현상이 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이 지금은 계속 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6천까지 가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반도체만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강력하게 이끌어줬잖아요. 그래서 내 포트 안에 반도체가 없으면 소외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며칠 전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반도체에만 집중됐던 매수가 순환매가 돌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예, 예. 굉장히 좀 건강한 장세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주 좋은 네. 흐름인 거죠. 이 선두에 서서 실적의 상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여주고 그게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 반도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물론 반도체가 아직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반도체의 상승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는 다시 올라갈 거로 봅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이제 단기적으로 눈을 넓힐 수 있는 업종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거꾸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반도체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과정에서는 네. 다른 쪽이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좋아지고 있던 걸 우리가 상대적으로 별로 못 본 거죠. 못 보거나 또는 애써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이쪽이 너무 가시성이 좋으니까. 근데 이쪽에 가시성이 상당 부분 가격에 이제 반영됐다라고 믿어지는 이제 순간들이 오니까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 그동안 안 사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실적과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개선이 뚜렷한 또 재료들이 나타나는 아까 우리 좀 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유통시장이 맞아요. 다시 좀 이렇게 개편되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또는 때로는 갑자기 이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각을 받지 않다가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고 났더니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다시 이제 집중된다든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은 억지로 지금 이 업종으로 가고 있는 정말 나쁜데 억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빨리 올랐던 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소외받았던 게 이제 다시 재평가받는 상황으로 갈 수 맞습니다.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지금 상당히 건전하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지수의 선들을 자꾸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시장 굉장히 좀 건강한 장세, 그러니까 자체적인 힘이 강한 것 같죠.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앞서 짚어주신 유통이라든지 어제 백화점주 크게 튀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종목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 많기 때문에 코스닥을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떤 전략이 유효한가 궁금해지는데 상승률로 봤을 때는 그래도 코스닥의 상승률이 조금 더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3,000 스탁 얘기하고 있지만 네네. 3,000보다는 1,500 스탁이 좀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천까지 간다. 이제 결국 어떤 증시가 간다는 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지령을 받아서 그야말로 막 올린 다음에 이제 그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들어가면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었죠.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이제부터는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또는 이 좋은 상황하에서 진짜로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코스피에 있는 주력 기업들에 비해서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조금 그런 모습을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반영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로봇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는 거 저는 충분히 장기적인 어떤 스토리상 보유하고 정말 오래 가지고 있겠다. 네. 또는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높을 때 그냥 나는 단기 투자자니까 팔고 나오겠다.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접근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코스닥 시장이 우리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내수 관련된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구조상 보면 그 대기업 위주로 수출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끌고 나가고 거기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있는 거고 이제 그 밖에 자기 신기술을 갖고 있는 또 기업들이 코스닥에 있겠죠. 그중에서 하청업체 이런 내수와 또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이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기가 좀 네. 어렵습니다. 그중에 그나마 우리가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건 말씀을 간혹 드렸던 그 반도체 소부장 같은 데는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글로벌리 네.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일부 뭔가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있거나 또는 이 가시성, 실적 가시성이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라이센싱 아웃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보이는 데들 이런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유동성으로 이렇게 막 시장이 올라간다 이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할 수는 있고 정책 때문에 올라간다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주식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유동성으로 정말 돈을 기업들을 골라내는 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보기에 코스피에 비해서는 단기적 상승률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미국의 나스닥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라기보다는 가격 상승률이 좀 이렇게 네. 둔탁한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동성과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지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각 기업들의 체질 개선이 뚜렷하게 나와야지만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코스닥에 기대를 거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각각의 업종, 종목을 선별하지 말고 아예 그냥 지수 추종을 볼까요? 그 지수 추종을 본다는 게 결국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어쨌든 난 잘 종목을 선별할 수는 없으니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 또 근로 유동성이 몰릴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를 감안해서 나는 그냥 시장에 투자해야지 하는 거고, 그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돈들이 나오면 그게 ETF의 형태로 이제 쭉 이렇게 이 종목들에 나눠지겠죠. 그 과정 중에서는 ETF에 대한 투자도 맞다고 봐요. 근데 코스닥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성격상 네. 이 편차가 분명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기업화하고 하는 시장인 거고, 그거를 가장 잘 도와주는 게 주식 시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사실상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물론 그 와중에 경기 사이클에 따라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생기는 데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우리가 시장으로 볼 수 있지만, 코스닥은 사실은 좀 특정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유니콘 같은 데들이 발견되길 기대하는 시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장에 시장 자체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중요한 업종 또는 코스닥 중에서도 좀 대형주들 이런 쪽으로 좀 몰아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그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방을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에 외국인이 2월 들어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10조 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 뜻은 뭐 그만큼 수익 실현에 나섰다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매도하고 매수 상위로 잡은 게 아모레퍼시픽이에요. 네. 아모레퍼시픽 어제 좀 급등세가 나왔죠. 그저께 외국인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화장품주는 현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화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별 업종 분석 또는 뭐 개별 기업 분석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크게 보면 화장품주가 가고 있는 큰 힘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네.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게 결국은 중국 내 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소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 정치적 환경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차차차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일단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중국도 자체 화장품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생기면서 우리 화장품이 다시 갔을 때 그만큼의 과거와 같은 영광을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심들이 여전히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 뭐냐면 K-뷰티라는 게 K-컬처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화장품 기업들의 어떤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둘 다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소식들을 감안하면 지금의 주가는 그동안 너무 많이 눌려왔었고, 물론 뭐 중간중간 오르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에 포함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화장품뿐만 아니라 몇몇 가지 업종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바이오 중에서도 일부를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다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 반도체 비중이 가만히 갖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높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지고 비중이 확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팔아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진입할 때는 그러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작게 갖고 있었던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화장품도 있는 것이고 바이오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지금 로봇과 같은 그런 우주항공과 같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개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조금 이제 가시적으로 가시성이 보이는 데들에는 조금씩 이제 자금을 유입시키는 이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장기적인 흐름일 거냐, 그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팔잖아요. 그죠?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까지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팝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비중 조절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는 존재들은 따로 있고
비중 중간에 조절하는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 의한 선택인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이것도 충분히 가격대가 오르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또 팔고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순환매들이 돌아가는 네. 상황에 적응하고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을 한 번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이나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낸 게 바로 현대차예요. 현대차 뭐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1월 장에서 주가가 막 50만 원을 넘기기도 했는데 최근은 뭐 박스권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좀 부진하게 흘러갔던 거는 네네. 사실이죠. 오늘 시세를 내주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봇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로봇 섹터 우리 이제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맞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은 뭐냐면 피지컬 AI와 로봇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그 체인저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몸과 머리를 대체해 나가는 게 결국은 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인데 그 몸만은 로봇이 해주는 거고 그 머리는 사실 AI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 두 개가 지금 결합되고 있을 거라고 결합되고 있는 순간에 지금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냐. 네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런 로봇들이 사람을 고용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저비용으로 더 안정적으로 왜냐면 뭐 이게 경영자 입장만 놓고 보면은 로봇들은 저기를 안 하죠. 파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또 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인건비가 보니 많이 절약이 되죠. 맞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저기로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임계점으로 들어서는 거죠. 그게 이렇게 곡선이 바뀌는 순간들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을 거예요. 큰 방향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많은 저항들은 결국 핵심 가치를 일으켜 놓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로봇도 개발하고 또 AI도 개발하는 게 결국 사람을 위해서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를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나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분야이고 장기적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돈으로 나올 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차 자동차주로서는 이제 많이 밸류가 올라왔다고 보는 거고 AI 플랫폼 주로서는 아직 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환경 하에서 지금 맞부딪히니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제가 보기엔 현대차를 보유하는 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관점에서는 현대차 계속해서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매도를 해야지만 설 연휴 전에 수익을 챙겨서 네. 우리가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수익이 난 종목을 오늘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 요즘 힘이 너무 좋아서 설 연휴 끝나고도 큰 변동성 없이 더 잘 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어떨까요? 저는 이제 투자자별로 좀 다를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단기 투자자는 좀 줄여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입절을 왜냐하면 할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그 흔들 수 있는 여건들은 국내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글로벌리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국내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우호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미국 지금 계속 좀 올해 내내 들어와서 한 달만 동안 박스권이잖아요. 맞아요. 미국 시장이 보합권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지금 선거 끝난 이후에 돈을 어떻게 풀 건지 뭐 예상이 좀 불확실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환율의 변동성이나 금리의 움직임도 불투명해진 상태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경제 지표가 어제도 나왔는데 나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유동성이 많고 그거에 대한 흡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 의장 후보가 지금 딱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해외에서 나오면 우리 대응을 못 하잖아요. 맞네요. 국내 요인들은 국내 요인대로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면서 대응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이
조금 조절하는 거죠. 조절해서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상황들을 본 이후에 다시 접근을 해도 단기 어떤 트레이딩 기회는 있을 거라 보는 거고, 장기 투자자들은 전 그냥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추세 상승장의 단기 투자자들이, 그리고 잊으세요. 가족분들 만나서 이렇게 그 즐기는 설 연휴에는 주식시장 잊으시고 그냥 계시면 제가 보기에는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오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좀 더 지켜놓고 보면 주가가 올라 있을 거다. 요 설 연휴뿐만 아니라 더 길게 놓고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설도 잘 보내고 수익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 추세는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변동성을 우려하지는 말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최석원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